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 청개구리 투자클럽 강교수입니다. 자, 하반기 유망산업, 반드시 매매해야 할 하반기 유망업종 플러스 핵심 매매 전략,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자, 부자가 되기 위한 강교수의 핵심 전략 매매 영상,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강교수입니다. 자, 최근 유망산업 트렌드 및 그 산업에 따른 어떤 종목이 과연 부각을 받을까?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트렌드죠. 그러면은 지금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트렌드가 뭔가? 라고 자 질문을 던져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최근에는 뭐 게임주도 잘 가고 있고 자 여러 이제 섹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내년이 대선이잖아요. 내년이 불과 대선이 이제 몇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자 지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대선 관련주 같은 경우 계속 이제 슬슬 빠르게 움직여야 될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섹터가 있지만 제가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분석을 통해서 조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그 섹터가 이제 대선 관련주입니다. 대선 관련주. 아무래도 이제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고 계속 지금 대선 공약을 지금 후보자들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공약에 따라서 관련주들도 이제 발빠르게 좀 움직일 타이밍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그 산업 내지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에 따라서 사실상 상반기에는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긴 했지만 그렇게 뭐 강하게 움직이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좀 강하게 움직일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보자들 가운데서도 조금 이제 가려졌죠.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후보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경선을 지금 치러서 한 명을 지금 내보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은 국민의힘 자체에서는 어떤 후보자가 경선에서 이길 것이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재명 도지사가 거의 이제 확정을 지면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뭐 유승민 후보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자도 있고 여러 후보자가 있는 가운데 자 이런 여러 후보자가 있다는 건 뭐냐면요. 그만큼 관련주들도 많다는 얘기고요. 그 관련주들 중에서도 과연 어떤 종목이 치고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집중해서 잘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PPT를 좀 보시면요. 최근의 정치 트렌드를 좀 보시면 자 대선 후보 적합도 접전에서요. 지금 이재명 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계속 이전까지 박빙을 이루다가 지금 이제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재명 지금 현 도지사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위, 이낙연 전 이제 국무총리가 3위, 홍준표 전 의원이 4위 뭐 이런 식으로 쭉 달리고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이런 이제 여기까지 잘라 볼게요. 자, 유승민 관련주까지 한번 잘라 보면은 자, 총 5명의 후보자가 나오는데 자, 그중에서도 이제 뭐 이재명 관련주도 있을 거고 윤석열 관련주, 이낙연 관련주, 홍준표 관련주, 유승민 관련주 이렇게 5명으로 섹터를 줄여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면 그럼 과연 이 중에서 자 누구를 어느 분의 섹터를 담아가야 되냐 이게 관건인데 자 이거는 감으로 때려잡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감으로 때려잡으시면 안 돼요. 뭘로? 이 통계치로. 자 통계치로 가야 됩니다. 내년에 과연 대권은 누가 잡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요 이 통계치로 가야지 감으로 잡아서 그렇게 종목을 들어갔다라고 하면 나중에 정말 크게 물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항상 이 접전에 대한
그 통계치를 후보 적합도에 대한 통계치를 항상 확인을 하시고 종목을 좀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통계치랑 여기 통계치랑 좀 다르죠. 자, 여기 통계치를 보면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위를 달리고 있고 이재명 현 도지사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3위, 홍준표 의원, 그 다음에 자, 최재형 의원은 이제 감사원장이죠. 전 감사원장은 이미 이제 조금 이제 대권에서는 나서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좀 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후보까지 해서 총 이제 5명으로 이제 추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여기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전 도지사와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직까지도 격차가 좀 벌어지는 듯 하면서도 박빙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보수권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대선 관련주 보시면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차기 대선 후보의 적합도를 한번 알아본 결과, 조사한 결과 이재명 도지사가 오차 범위 내에서 1위를 기록했고요. 자, 범진보권 대선 후보 가운데는 이재명 이제 지사가 31%로 가장 앞섰습니다. 자, 근데 이건 진보권이고요. 범보수권 여기죠. 자, 범보수권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면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5.9%, 홍준표 전 의원이 21.7%로 자, 홍준표 전 의원이 처음에는 많이 뒤떨어져 있다가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조금 빌미스러운 어떤 사건에 살짝 휘말리면서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차 범위 안에서 순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홍준표 전 의원까지 같이 이제는 어떤 대권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조금 박빙을 이룰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도지사냐 아니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냐 이 두 명으로 어떻게 보면은 라인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홍준표 의원까지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3파전을 이룬 거죠. 3파전을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이재명 현 도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전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요. 자, 이전에도 이제 그 전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신 자, 노무현 대통령도 2위를 달리고 있다가 막판에 치고 올라가서 대권을 잡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1인 체제로 가서 그렇게 약간 대권에 가까운 현상을 보일 텐데, 자, 지금 거의 홍준표 의원까지 21.7%면요. 자, 이재명 도지사랑 이제 현재 뭐 7, 8%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오차범위 안에서 지금 순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잘 지켜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약 발표. 지금 저희는 누가 대권을 잡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 어떤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자, 그 섹터에 따라서 종목이 선별이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시면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 청년의 원가 주택 공급 LTV 80%로 인상한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많이 줄여놨습니다. 거의 40%까지 줄여놨는데 지금 대출 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80% 인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사실상 이제 청년들이 뭐 취업을 하고 나서 아니면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자, 집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대출 LTV도 지금 거의 40%대까지 내려가서 대출 받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자, 이렇게 LTV를 80%로 인상한다는 얘기는 자, 청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도 그렇고, 그리고 아직 집을 못 산, 집을 못 산 사람들도 이제 충분히 집을 살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가 잡히냐면요. 집값이 이제 지금 현재 집값 상향으로 인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자, 그래서 5년간 전국 250만 호, 수도권 130만 호 공급하겠다. 역세권 복합 개발하겠다. 예. 자, 그래서 중부세 전면 재검토하고, 자, 공시가 현실화 속도도 조정을 하겠다. 요렇게 지금 이제 어떤 대권 공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윤 전 총장은 5년 이내에 30만 호의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말 그대로 윤 전 총장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80%로 인상을 해서 자, 인센티브와 의무 부과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 사업도 정상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선 공약 중에 빠지지 않는 게 이제 어떤 주택 공급, 건설 이쪽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섹터가 건설 관련주입니다. 그 건설 관련주 중에서도 누구누구의 건설 관련주를 잡느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재명 현 도지사의 공약도 보면요. 자, 초등학생 저녁 7시까지 돌봄. 자, 5대 돌봄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5대 돌봄. 이재명 현 도지사의 그 공약을 보시면요. 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복지 공약으로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 종료부터 자,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동을 돌보고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하는 그런 어떤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정책을 내놓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뭐랑 엮이냐면요. 자, 저출산이랑 약간 엮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 먹고 살기가 힘들거든요. 예, 이제 와이프가 출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외벌이를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자, 맞벌이를 하다 보면은 자녀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하고자 자, 이런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요. 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저출산도 좀 막아보겠다. 예, 요런 취지도 좀 강합니다. 예. 자, 그리고 보시면요. 공공 어린이집 아동 비율을 자, 50%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다. 자, 요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저출산을 조금 막겠다는 그런 의지로 좀 보이고요. 자, 방문 간호,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공노인 요양시설 비중도 확대를 하겠다. 요것도 역시 만약에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부부라면 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충분히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맞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의 지역 격차 완화 및 중증 장애인 대상 24시간 지원 서비스와 고령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 서비스.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자, 이렇게 이제 이재명 도지사의 어떤 공약까지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좀 보십니다. 보시면 자, 홍준표 의원 라스베이거스의 개발로 제주를 세계적 마이더스 도시로 라고 나왔는데 자, 말 그대로 이제 홍준표 의원이 공약을 내세운 게 제주를 한국의 라스베이거스로 만들겠다는 그런 청사진을 좀 발표를 했어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경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이 굉장히 좀 뜸해졌어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요. 위드 코로나거든요. 위드 코로나. 예. 자, 지금 코로나를 사실상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차단이 좀 막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감기처럼 자, 위드 코로나와 함께 생활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자, 위드 코로나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요. 뭐가 열립니까? 여행이 열리죠.
예, 여행이 열린다라는 건요, 이제 관광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제주도를 차라리 어떤 그런 카지노를 좀 많이 개발을 해서요. 예, 카지노를 많이 개발을 해서 아예 그냥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식으로 해서 관광 특구로 만들겠다라는 청사진입니다. 예,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낙연 전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요. 자, 동물복지 관련해서 이제 공약을 내놓았죠. 그래서 동물복지본부 출범하고 관련 공약을 추진하겠다. 자, 최근에 이제 반려견이라던가 아니면 반려동물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 시장도 반려동물 시장도 굉장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무시 못할 시장입니다. 이 반려동물 시장이.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만약에 강아지가 아파서 고양이가 아파서 동물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값이라던가 이런 동물병원에 갔을 때 진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 입장에서는요,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캠프 내 동물복지본부를 출범, 그 다음에 자, 동물복지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공존의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내놓은 것 자체가 반려동물 시장이 지금은 뭐 어느 후보자가 지금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은 커져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이제 이낙연 후보가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최근 유망산업 트렌드를 한번 보셔야겠죠. 최근 유망산업 트렌드. 자, 첫 번째는요. 건설, 부동산 관련 산업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선 공약에 말씀드렸다시피 빠질 수가 없는 공약이에요. 건설하고 같이. 그래서 대선 공약 본격 쏟아진다. 건설이라던가 건자재 반등이 지금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건설업 주가지수 추이를 보시면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인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점 찍고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 원래 하반기에 건설이 좋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정치 테마까지 같이 꼈기 때문에 건설은 지금 아마 하반기에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건설주, 쏟아지는 부동산 공약의 반등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춤하던 건설주가 대선 효과로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자, 가파른 집값과 함께 상승하던 건설업종이 고점 논란에 주춤했지만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아마 상승을 좀 이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자,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면서 자, 업황 개선 기대감이 나온다. 이 부분 건설 부동산 그 다음에 건자재 쪽은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도 좋고 지금 더군다나 뭐가 꼈죠? 대선 공약도 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인프라 확정이 났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자, 인프라가 확충이 난다라고 하면 어떤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냐? 건설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내지는 건설이라든지 건자재 쪽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건설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이 되게 가파라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제 카지노 보시면요. 라스베이거스 개발로 제주를 세계적 마이더로스 아까 보셨죠? 제가 뭐 이제 PPT에 담진 않았지만 뭐 제주도를 한국의 라스베이거스로 만들고 제주 제2공항 등 그런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를 하고요. 자, 위드 코로나. 예, 이 라스베이거스가 현실화되려면 위드 코로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카지노, 화장품, 호텔, 여행 등을 대표적인 수혜주로 지금 이제 꼽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과연 지금까지의 그 대선 공약에 따라서 어떤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이냐, 그걸 한번 봐야겠죠.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첫 번째로 뽑은 대권 의원은 누구냐면요. 이재명 도지사입니다. 뭐에 따라서? 통계에 따라서. 이거는 이 사람이 꼭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감이 아니라 통계에 따라서 제가 지금 이제 이재명
이제 현 도지사의 관련주를 지금 이제 추천을 좀 드리는데, 일단 동신건설과 자, 일성건설을 지금 이제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셔야겠죠. 자,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아마 여기가 이제 정치 테마로 올라갔다가, 자, 이제 조금 거품이 꺼지면서 좀 조정을 보였죠. 다시 부각을 받았고, 지금 올라간 거는 다 이제 정치 테마로, 관련주로서, 이재명 도지사 관련주로서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조정, 상승, 조정, 다시 이제 이 부분 박스권 안에서 지지권 잡고서 다시 한번 지금 상승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요, 자, 이 박스권 박스권 상단이 올라가 있죠. 그러면은, 자, 지금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에 비례해서요, 더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박스권 자체가 올라갔다는 거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죠. 예, 자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자리가 크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자리가 좋다라고 하면, 예, 더더욱 좋을 게 없겠죠. 자, 따라서 이 부분의 저항대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자, 충분히 이 전고점을 넘어서요, 예, 전고점을 넘어서, 자, 한 7만원에서 7만 5천원까지도 충분히 갈 여력이 있습니다.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하반기 굉장히 눈여겨볼 종목 중에 하나가, 예, 동신건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하셔도, 자, 여기까지 보셔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 보셔도 되고, 여기 넘어간다라고 하면 더 추가적으로 이제 보시는 전략도 이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성건설이죠. 자,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예, 조정 이후에 좀 올랐습니다. 자, 상승을 했는데,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자, 이 부분 저항선 돌파한다라고 하면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한 5,000원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6,000원까지도 볼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다라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끌고 가도 되지만,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 싶으면 매수, 그 다음에 조정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 이후에 매수 단가를 평단을 이 정도로 맞춰 놓고요. 자, 그렇게 해서 홀딩하는 전략, 예, 이렇게도 가져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조정이 더 떨어진다, 예, 그러면 최소 이 부분까지는, 예,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자, 1차, 2차로 나눠서 그렇게 추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서 평단을 낮춰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켜봐야 될 종목이, 자, 남선 알미늄 3부 토건인데, 자,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이낙연 관련주. 자, 왜 윤석열 관련주와 그 다음에 그 홍준표 관련주들은 왜 이제 편입을 안 시켰냐? 일단은 뭐 윤석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조금씩 어떤 악재 비슷하게 이슈가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뭐 이슈 받아서 상승을 했더라도 계속 중간중간에 악재가 나와서 좀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면이 있어서,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제가 편입을 안 시켰고요. 홍준표 관련주 같은 경우는요, 자, 사실 라스베이거스를, 제주를 라스베이거식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좀 이제 약간 감인데, 현실화가 조금 불가능하다라는, 예,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편입을 안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 남선 알미늄 보시면요, 자, 최근에 다시, 예, 오르기 시작했죠. 자, 쭉 하락했다가 많이 하락했죠.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상승, 조정, 결국에는 이 지지 라인을, 예, 받치지 않고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그대로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때 지금 많이 쉬었기 때문에 한참 더 올라가야 돼요. 이 부분 저항선 돌파한다라고 하면, 자, 어느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까지 봤을 때 대략적으로 수익률 한 30% 이상도 나오는 구간이고요.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까지 조정을 받아서 자, 다시 한번 반등 이후에 이 부분까지 가도요. 충분히 15% 이상은 나오는 수익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서 끌고 가도 되지만 조정이 나올 시에는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이 정도로 맞춰놓고서 자, 홀딩하는 전략도 자,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조정 시에는 자, 조정 시에는 더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남선 알미늄 꾸준하게 지금 정치 테마주로 계속 이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충분히 상승 여력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삼부 토건도 보시면은 자, 이 부분에서 많이 쉬었죠. 쉬었다가 이 부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에서요. 자, 이 부분 저항 돌파한다 그러면은 역시나 이 부분까지 열려 있습니다. 거의 남선 알미늄이랑 비슷한 차트죠. 예, 왜냐면요. 일단 삼부토건 남선 알미늄 그 이낙연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요. 차트가 거의 동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이 부분까지 끌고 가도 되지만 자, 만약에 조정이 나올 시에는 자, 조정 그 다음에 이후 이 정도까지 끌고 가도 되고 여기서 저항 돌파한다라고 하면 자, 이 부분까지 끌고 가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며 자, 조정 시에는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요. 단가를 이 정도로 낮춰놓고 자, 이 정도로 낮춰놓고 이 부분에서 이제 홀딩하는 전략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 종목까지 다 살펴봤고요. 자, 지금 이제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산업과 종목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경제가 과연 이 정치 테마주를 이끌어가는데 좀 받쳐줄 것이냐? 예, 사실상 이제 경제까지는 조금 이제 안 보셔도 될 듯 하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하자면 자, 얼마 전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죠. 자, 잭슨홀 미팅이라는 건요.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입니다. 여기에서 테이퍼링이죠.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자, 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면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자, 최근에 다시 이제 증시가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동안에 이제 자, 어떻게 보면 6, 7월, 8월 많이 쉬었었죠.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아시아 주요 생산 국가들의 코로나19 재유행 진정이 글로벌 경기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경기에도 점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 그런 이제 어떤 뉴스 이슈가 나오면서 자, 학습 효과죠. 이제 워낙에 계속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19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이제 별로 반등은 안 해요. 예, 반응을 안 합니다. 워낙에 이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귀에 익숙하기 때문에 뭐 코로나19 계속 끌고 갈 거 아니야.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이제 증시에는 영향을 많이 못 끼치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증시가 앞으로는 계속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네, 관련주들도 정치 테마 관련주들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다 경제까지 살펴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종목을 지금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 왜 언급을 안 드렸을까요? 자, 제가 추천하는 특급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하는 특급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 교수가 추천하는 그 특급주 하나를 갖다가 추천을 받고 싶으시면요. 자, 여기 프로그스탁TV.co.kr 그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저희 이제 청개구리 증권 TV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전문가들의 그 추천 종목이 다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강 교수의 특급주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들어와서 받아보셔도 되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의 추천주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예, 받아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자, 이 청개구리 증권 TV에 꼭 한번 예, 방문을 해주셔서 자, 저희가 추천하는 그런 추천 종목 받아가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강 교수가 추천하는 그런 어떤 경제, 산업
그에 따른 종목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제가 추천하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수익을 잘 나온다라고 하면, 수익을 극대화됐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강 교수의 트렌드 전략 분석이었고요. 저는 강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